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0이라는 나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저물어가는 신호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고전의 지혜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찬란한 지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나답게 웃으며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50세를 지천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논어에서 유래했지요. 공자께서는 본인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50이 되어서야 하늘의 명을 알게 되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명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하늘은 곧 내 안에 있는 존재를 뜻하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도 있지요. 즉 50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안에 그 무언가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50전까지는 사실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성공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기도 했지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고 승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50은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사회에서 밀려날 나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 멋지게 나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서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50대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소리를 듣는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사회적 직함이나 자리를 내려놓고 산속에 서당을 짓거나 정원에 풀을 깎으며 사는 것이 오히려 나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더 잘 보여야 하고 내 이름이 날리는 것보다 내 안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50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출가까지 시켰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큰 의미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자식들이 매일 찾아와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시기지요. 부부 사이에도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새로운 정이 생기기보다는 덤덤해지기 마련입니다. 직장 동료들도 이제는 남남처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답은 바로 공부입니다. 논어의 제일 첫 구절은 학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를 정말 나답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학습밖에 없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 기쁨이 돈을 벌거나 자식이 좋은 대학에 붙는 기쁨 혹은 승진하는 기쁨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 인사이트를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러너입니다. 50대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스페인어를 배워서 배낭을 메고 떠나고 싶었는지 혹은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나이에 공부해서 무엇하겠느냐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공부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는 순간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말을 줄이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젊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을 많이 하면 자칫 추해지기 쉽습니다. 50대는 경험과 지식이 많아 자꾸 말하고 싶고 훈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 많은 사람은 자주 궁지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처리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깊은 관계는 말 없이도 통하는 법입니다.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나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은 웬만하면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명심보감에는 남에게 가시처럼 찌르는 말을 상인어라고 하여 경계합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결혼이나 취업, 자녀 계획에 대해 묻는 말들이 받는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아물면 그만이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들은 말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이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2번, 3번 생각해야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수천 개의 번호와 수많은 단체 대화방이 과연 다 의미가 있을까요? 50대는 인맥을 넓히기보다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녁 약속을 줄이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체력을 단련하십시오. 몸을 힘들게 하는 운동을 통해 얻는 상쾌함과 새로운 호르몬은 우리 인생에 활력을 줍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공부하고 여행하는 것,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50대를 만들어 준 이유일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강조하는 상선약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최상의 선은 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으며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내가 베풀었어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키웠어도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는 물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낮춤과 비움의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은 분노입니다.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후회만 남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자신의 나이와 경력을 내세워 화를 내는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노를 절제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는 한번 흐트러지면 회복하기 어렵기에 서로 화내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안에는 직접적인 지적이나 교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맹자는 자식을 바꾸어 가르치라는 역자의교지를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 들면 결국 지적질이 되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평생 얼굴을 봐야 할 소중한 사람일수록 직접 가르치기보다 조심스럽게 대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전에는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다는 수죽다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고 자식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살려고 바동거리거나 통장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기보다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을 잡는 화두를 하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도 즐기겠다는 마음의 무게추가 있다면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을 위해 근육을 저축하고 관계를 정리하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찾아놓아야 합니다.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 곳이 있고 익숙한 취미가 있어야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시드머니를 쌓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50이라는 나이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여러분, 제 2부에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실질적이고도 아픈 부분인 인간관계와 감정의 갈등을 어떻게 고전의 지혜로 풀어낼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50을 넘기며 겪는 가장 큰 혼란은 바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지요. 자식들은 이제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빠서 부모의 안부보다는 본인들의 일상이 우선이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는 마주 앉아 있어도 할 말이 고갈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예전에는 죽고 못 살던 직장 동료들도 퇴직이라는 갈림길 앞에서 하나둘 남남처럼 멀어지는 것이 50대의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공부입니다. 공자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정말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을 채우는 배움의 기쁨뿐이기 때문입니다. 50대의 공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배낭 하나 메고 훌쩍 떠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혹은 평소 관심 있던 법학이나 철학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공부해서 무엇에 쓰겠느냐는 주변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우는 그 과정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지식과 인사이트를 얻으려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러너이며 배움의 기쁨을 아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배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입을 다스리는 수양입니다. 50대는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아는 것이 많기에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노자는 다언사궁이라 하여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쏟아내려다 보면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는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원망을 사거나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큰 소리쳤다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도 다 입을 다스리지 못한 탓입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상인어, 즉 남에게 가시처럼 찌르는 말입니다. 나는 그저 조언이라고 생각하며 던진 결혼, 취직,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들이 상대방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평생을 가슴에 남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수록 그 아픔은 더 큽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딱 2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다이어트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수천 개의 번호와 수많은 모임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들을 유지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코비드19 사태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억지로 나가던 모임과 경조사를 줄이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저녁 약속을 줄이고 그 시간에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통해 몸을 힘들게 하면 내 안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50대는 타인을 위해 쓰던 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기이며 체력을 단련하고 공부하며 가고 싶었던 여행을 준비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말인 상선약수를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물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물은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세상을 적십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자식을 키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지 않고 내가 베푼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 물의 철학이 50대의 삶을 우아하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자신의 공치사를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낮은 곳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인 분노를 경계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소중한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자신의 경력과 나이를 내세워 화를 내는 것은 노인이 아니라 분노할 노자를 쓰는 노인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서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50대의 품격은 분노를 다스리고 타인을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깝기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는 가급적 직접적인 지적이나 훈계를 피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가르치려 들면 결국 싸움만 나고 서로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맹자가 말한 역자이교지의 지혜를 빌려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고 부모와 자식은 오로지 사랑과 신뢰의 관계만 유지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축복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수죽다육이라는 말처럼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오히려 치욕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지 마십시오. 통장의 잔고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나만의 화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겠다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50대는 앞으로의 30년, 40년을 위해 근육을 저축하고 관계를 정리하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50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황금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관계와 감정의 수양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제3부에서는 인생의 무게중심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과 50대 이후를 위한 실전 준비 사항들에 대해 35,000 자 분량에 맞춰 더욱 풍성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제3부 대본도 바로 작성해 드릴까요?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는 아마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도 하지요. 고전에서는 이런 우리에게 노인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노인은 늙을 노자를 쓰지만 자칫 잘못하면 분노할 노자를 쓰는 노인이 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 내 경험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분노라는 창칼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쌓아온 품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는 생각은 나를 고립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미소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감정의 다스림이 가장 절실한 곳은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과 대화할 때 자꾸만 가르치려 들고 지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으시겠지만 자식들에게는 그저 잔소리와 간섭으로 들릴 뿐입니다. 맹자는 일찍이 역자이교지라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자식은 바꾸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직접 자식을 가르치려 들면 감정이 앞서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준 귀한 손님입니다. 이제 50이 넘었다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의 삶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지적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부모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바꾸려 드는 오만함을 버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50대가 지켜야 할 관계의 기술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노후 준비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은행 잔고나 부동산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전의 지혜는 우리에게 수죽다육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전합니다.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내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내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잃어버리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식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올인하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최소한을 지키며 내 인생의 품위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3가지 저축에서 시작됩니다. 첫째는 근육 저축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걷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몸의 에너지가 살아나야 배움도 있고 여행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 저축입니다. 수많은 인맥보다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 한두 명, 그리고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셋째는 재미 저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지 그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 방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타이틀 안에서만 존재하다가 그 계급장을 떼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50대에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취미를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 안의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시드머니는 통장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곳간에도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3부와 제4부를 통해 감정과 노후 준비의 본질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5부에서는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화두와 진정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 다루며 35,000자 대장정의 마무리를 지어보려 합니다. 마지막 장까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꼭 품고 있는 문장 하나씩은 있으신지요? 서양에서는 이 순간을 즐기라는 카르페 디엠이나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권건보응이라는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우는 문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무거운 추가 되어줄 것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사실 인생의 정점이자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밀려날 준비를 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자식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며 문득문득 외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뚜기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 아주 무거운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의 권건보응, 즉 인생의 화두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순간도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 어떠한 상황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나만의 무게 중심이 될 화두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배움이든 봉사이든 혹은 소박한 일상의 평화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단단한 중심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50대를 지나 60대를 향해 가고 있는 제가 뒤를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리 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대책을 세우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미리 근육을 저축하고 소중한 관계를 저축하며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돈만 통장에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갈 곳이 있고 익숙하게 즐길 거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나를 나답게 해주는 배움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50대라는 지천명의 시간을 허락한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50은 결코 저무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짓누르던 사회적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찬란한 출발선입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족을 부양하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고전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 밝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50대는 반드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당당할 것입니다.